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감기가 걸려서 가뜩이나 목소리도 별로 안 좋은데 지금 감기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요즘에 그 매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쌓이는 건 맞아요. 계속 매물 접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평택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있는데 팔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매물 물건은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10분 중에 1분 정도? 그 정도 되는 상황인 거고, 이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찍어서 들어와요. 만약에 뭐 아파트를 내가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있는 아파트를 사고 싶다라고 하면 어느 아파트에 몇 동에 몇 층을 얼마에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다 공부는 하고 오시죠. 네이버에 매물이나 이런 걸 다 보고 오세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 시세가 8억인데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8억에 살려고 하시지는 않으시죠. 항상 뭐 7억이 됐든 6억 5천이 됐든 그 정도의 물건이 나오면 그거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매도와 매수의 갭이 굉장히 큰 상황이다 보니까 계약 건수가 안 나오는 것도 맞는 거고, 지금 이 시장 자체가, 이 경기 흐름 자체가 매도 우위의 시장이 아니고 매수 우위의 시장이에요. 매수자가 나 이만큼의 이 물건을 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거래가 되는 그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좀 풀어봐 드리려고요. 매수자 입장에서 내가 매물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어떤 매물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황은 매수 우위의 시장. 조금 편하게 오늘은 영상을 찍을 거예요. 뭐 자료 올리고 그러는 것도 좋겠지만 그건 일부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흐름인지 이제 그거를 좀 풀어가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랑 라이브로는 제가 이제 준비 중이니까 준비되면 그 다음부터는 라이브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이제 제 얘기, 제가 풀어드리는 이 상황만 좀 들어가 볼게요. 목소리가 자꾸 가라앉는데 일단은 빨리 진행해 볼게요. 자, 매수 우위의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매수자들은 내가 어떤 아파트, 만약에 예를 들어 아파트라면 내가 어떤 아파트 몇 동에 몇 층 얼마면 살게요 라고 와요. 그런데 매도자분들은 또 그렇게 안 나거든요. 왜냐면 당신들이 올라갔던 거를 알고 있잖아요. 작년에 쭉 올라갔다가 빠지기는 했지만 작년에 올라간 금액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내려오는 거는 맞는데 이 내려오는 부분이 이 매수자의 충족을 시켜주지는 못해요. 갭이 좀 많이 커지는 상황인 거고, 자,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라간 갭이나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이 갭 차이가 좀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간혹, 정말 간혹 저희한테 물건 들어오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저희가 들어와 있는 물건들이 고덕국제 신도시 안에 있는 파라곤 아파트, 서정리역 바로 앞에 있는 파라곤 아파트 42평짜리가 8억의 물건이 있고요. 11억의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에는 굉장히 갭이 큰 거죠.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갭 차이가 매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를 내놔야 돼요? 라고 여쭤보세요. 근데 저희는 시세를 지금 말씀드려야 되는데 거래가 돼야 시세가 있는 건데 시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호가를 말씀드려요. 그러면 제가 최하한가하고 최상한가하고 말씀을 드려서 이 안에서 선택을 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8억짜리 물건도 안 나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동산 자체가 많이 죽은 건 맞아요. 제가 예전에, 저는 IMF 시대 사람이 아니거든요. IMF 때는 가정주부였고 지금 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예전에 IMF 시절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상과 거의 비슷했다고 얘기를 해요. 어느 정도였냐면 예전 IMF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 매수자분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만 좀 급매로 사갔던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존에 뭐 20억에 나왔던 매물이 거의 뭐 10억 정도 되면 바로 매수를 하고 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지금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냐면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이 있어, 현금이 있는데 은행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자를 거의 뭐 5.5에서 6%를 준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수익률 나오는 게 5.5%, 뭐 5% 이렇게 나오면 이분들은 굳이 이걸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자를 받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 이자를 넘어가려면 6% 이상의 물건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이 6% 이상이 되면 그때 조금 움직여 주시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물건 자체가 10억이 나오건 20억이 나오건 반 가격을 완전히 좀 깎으세요. 그래서 지금 주변에 나온 거 같은 경우에는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큰 물건 같은 경우 중심상업지에 준공 나기 전에 유치권이 들어왔죠. 유치권이 들어왔는데 규모가 굉장히 커요. 이게 분양 외형가는 거의 한 80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물건이 거의 반 가격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유 있으신 분들 그거 사셔가지고 개별 분양 다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돈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지금 작게는 우리 점포주택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고덕제 신도시 안에 있는 제가 몽땅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게 통매건이 나오면 기본 27억이었단 말이죠. 1층에 상가 들어가고 5가구가 들어가는 이런 물건들이 기존에 뭐 얘기하면은 거의 27억? 정말 위치가 좋으면 30억, 32억 이 정도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좀 흔들리기 시작했죠. 이면도로 안에 들어가는 거 같은 경우에는 뭐 20억. 도로, 주 메인 도로라고 하면 뭐 24억, 25억. 요 정도면 가능한 물건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거마저도 조금 내려갔다고 하는데 이거마저도 매수자분들은 이 금액에 주실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느 거를 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진짜 점포주택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통매권을 하나 사고 싶어. 근데 물어보니까 정말 위치가 좋고 괜찮은데 27억이래. 그러면 제가 지르는 거예요. 나 그러면 그거 22억이면 살게요. 23억이면 살게요. 그렇게 됐을 때 중간에 협의점은 어쨌든 간에 공인중개사가 하는 거니까 되든 안 되든. 근데 어느 정도 선으로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매도자분의 자산이거든요. 토지 가격, 건축비, 제세 공과금 이런 거 다 했을 때 어느 맥시멈이 있는데 최하에 그 부분을 갖다가 절사를 시키고 그 밑으로 더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분들은 안 파시겠죠. 그러면은 매수자분들은 그러시겠죠. 안 팔면 말라고 그래.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이 갭 차이를 어느 정도로 줄여가면서 어느 정도의 좋은 물건을 찾아내느냐 이제 그게 관건인데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제는 경매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경매 시장이 온 거죠. 근데 경매 시장에 내가 권리 분석을 어떻게 해? 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배워가야죠. 밥상을 차려주고 밥을 떠넣어주는 그 형국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밥을 떠먹을 수 있는 그래야 좋은 물건을 사니까. 그래서 경매 물건을 오늘은 보여드리려고 해요. 경매 물건은 어디서 봐? 대법원 경매 사이트라고 있어요. 그 부분을 이제부터는 컴퓨터로 볼게요. 여기 네이버에 대법원 경매 사이트 이렇게 치시면 대법원 경매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면 밑으로 쭉 보시면 여기 대법원 경매 정보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우리 지역을 보고 싶어요. 우리 지역을 보고 싶으면 여기 같은 경우가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평택 지원이거든요. 평택 지원 검색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 나오죠. 평택 지원은 안성에서도 평택 지원에서 하고 평택에서도 평택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건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 물건들은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 보는 거거든요. 내가 정말 쉽게 찾고 싶고 쉽게 보고 싶어 물건을. 그렇게 됐을 때는 네이버에 무료 경매 사이트 이렇게 치시면 밑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무료 경매 사이트가 몇 개가 나와요. 제가 오늘 보려고 하는 건 마이옥션. 이게 조금 뭐 제가 이거를 뭐 선전하고 싶어서 선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이옥션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기 전체에서 저는 평택 사람이잖아요. 경기도 평택을 했을 때 검색. 그러면 지금 190건이 올라와 있어요. 190건 중에 괜찮은 것도 있고 유찰을 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일부러 경매를 절차를 밟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 주시고 여기 190건 안에는
아파트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다음에 상가도 있고 공장 용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고덕 신도시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고덕동 거를 좀 보려고 해요. 고덕동 안에는 이런 식으로 고덕 국제 신도시 파라곤 아파트, 그 전 영상에 제가 파라곤 아파트 이 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6억 6,640만 원에 나와 있어요. 한 회 유찰당 30%가 유찰이 돼요. 그래서 70% 가격이 되는 상황인 거고, 이거는 권리 분석하셔야 돼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에이스 더 버스터 고덕, 여기 이 물건이 조금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는 지식산업센터, 지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식산업센터 물건인데 1층의 물건인 거죠. 지금 보시면은 유찰이 많이 돼서 저렴하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의 반 가격이니까. 근데 상권이 형성이 안 돼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지산에 너무 싼데 이거 정말 어떻게 할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영업을 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월 임대료 내는 것보다 이자 내는 게 맞으니까 그거는 괜찮아요. 그 대신에 내가 실질적으로 가서 영업을 하실 분도 상권은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현장 답사는 필수. 저라면 안 해요. 왜냐면 상권이 그렇게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지금 당장 상권은 정말 힘드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지식산업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밑에 보면 이렇게 대광 로제비앙, 이거는 아파트 물건인데 2층이죠. 2층 물건이 지금 얼마나였어요? 4억 2,35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이제 한번 유찰되면 이 상황인 거고, 입찰일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12월 18일 아직까지는 유찰이 안 됐어요. 이날 입찰하는 거예요. 근데 이 4억 2,300까지 가면 정말 감사한데, 이 6억 500 정도라고 하면 그냥 조금 시세보다는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것 같아요. 2층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 서정타워, 이 서정타워 같은 경우에는 고덕제 신도시의 유일한 역세권인 서정리역이 있어요. 거기 로데오 거리가 있는데 그 로데오 거리 안에 있는 2층 상가, 오늘이 12월 4일 11일 날 이제 입찰을 할 거예요. 그 대신에 8억 8,200 이상을 쓰셔야지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금액이면 조금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상권이 계속 형성이 돼가는 건 맞아요. 상권이 계속 형성이 돼가는 건 맞는데 조금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지금 상가 같은 경우가 워낙에 분양을 하게 되거나 임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상가를 들어오는 게 1층 상가에 임대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이후에 병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는 건 2층을 빼고 3층, 4층, 5층에 들어와요. 왜냐면 2층 가격에 임대를 못 하거든요. 2층 가격 같은 경우에는 좀 임대료가 비싸요. 분양가도 비쌀 뿐더러. 그래서 3층을 가거나 4층을 가죠, 임대는. 그러다 보니 2층이 형성되는 거는 조금은 시간이 걸려요. 근데 1층에 면적들이 굉장히 작다 보니 대형 식당 같은 경우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이 금액이 조금은 과하다. 그리고 유찰을 해서 30%가 DC가 되면 그때는 한 번 정도는 노려봄 하다. 이제 그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밑에 요것도 지식산업센터예요. 에이스 더 버스트.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것도 지산. 그래서 지산 물건이 좀 많이 나오고, 고덕동 같은 경우 고덕제 신도시 안에는 상가 하나랑 분양하는 상가, 그리고 아파트 2개가 제일 괜찮다라는 물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토지나 이런 부분들도 괜찮은 게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오늘 이거를 보면서 정말 괜찮았던 건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도 괜찮고, 아니면 이 용도도 괜찮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검토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렇게 아파트나 아니면은 상가나 이런 부분들을 경매권으로 한번 따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잠시 풀어드리겠고요. 네, 이제 마무리해 볼게요. 서두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상황이, 이게 매수 우위의 시장이다 보니까 매도자가 원하는 금액을 다 받을 수는 없으세요. 그 대신에 내가 정말 빨리 팔 거야 라고 얘기하면 매수자의 그 상황을 들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갭이 너무 크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가져가셔야 되는 매도자는 그 상황인 거고, 지금은 매수 타이밍이니까 매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내가 어느 동에 공부는 하셔야 되겠죠. 어느 아파트에 어느 동에 몇 층이면 얼마 정도면 내가 살 수 있어 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두리뭉실하게 되면 또 기회를 놓칠 수 있는 상황. 내가 봤는데 경매 물건에 그 비슷한 물건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권리 분석을 해보니까 정말 괜찮아? 그러면 내가 입찰해야 되는 그 상황. 이 권리 분석 같은 경우를 전문가들하고 상담을 해서 들어가야지 고객님들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공부가 필요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정말 급급매라고 하든지 급급매에 대한 물건을 잡든지 아니면 경매 물건을 보든지 이제 그 상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내년까지. 내년까지는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은 경매 물건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다라고는 하는데 더욱더 명확해요. 경매 물건은 권리 분석만 하고 그 소멸되는 거, 안 소멸되는 거 이런 부분 내가 얼마를 인수를 받아야 되는지 이 부분만 명확하면 경매 물건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서 검토해 보시면서 좋은 물건 잡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오늘 영상은 틀어드렸고요. 제가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3가지를 받아요. 이름하고 지역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 번호. 이거는 제가 공지 올렸다고 그때 이제 문자 보내는 용도로만 사용할 거고요. 써주시는 순간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 동의하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정보는 제가 딴 데다 넘기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문자 드리는 그 사용도만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밴드에서는 아침에 부동산 뉴스 제가 올려드리고요. 간혹 정말 급급매인데 정말 괜찮은 물건들 그거 올려드리고 있고 이제는 경매 물건을 좀 하나씩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권리 분석은 이런 식으로 해요. 라고 하면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래야지 저도 공부도 되고 우리 밴드에 계신 분들도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승인 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책 2권 냈잖아요. 하나는 부동산 창업하는 책.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에 대한 투자처. 어떤 거를 찾아봐야 되니? 라는 투자처에 대해서 제가 책을 쓴 게 있는데 이거는 원본을 받는 게 아니고 파일 책이에요. 파일 책이다 보니까 페이지 수는 한 40페이지 정도?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 오늘 이 부동산 창업에 대한 책을 구매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댓글에 리뷰에 그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너무 명확하지가 않다. 그리고 너무 아웃라인만 잡아주시고 너무 깊은 내용이 없어요 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평점 1점을 주셨는데 이게 10,000원짜리거든요. 10,000원짜리에 뭘 더 바라시겠어요. 이 상황도 못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알려드린 상황인 건데 10,000원을 받고 제가 11년 된 노하우를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차라리 제 강의를 들으세요. 그러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10,000원이에요. 10,000원이니까 부동산 창업하실 분들 요 책 사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면 요거 책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어떠셨어요? 제가 계속 올려드리고 다음번에는 아마 이제 경매 쪽으로 하나 놓고 풀어드리는 그 방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경매나 이런 부분들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